안녕하세요. 김선혁입니다. 오늘은 유가 급등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그동안 이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를 한 4일간 펼쳤지만 오늘은 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강박권 정도로 상승폭은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요즘 매수하는 날이 좀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환율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은 반대입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급등하던 환율은 오늘 또 급락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3조 원가량을 매다 팔았던 외국인이 간간히 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빈도가 굉장히 좀 잦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이달 들어서 매도 금액이 한 1,000억 원 조금 넘을 정도로 매도 규모가 아주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입니다. 환율은 거의 일주일간 28원 넘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3월 달 내에 1,300원을 넘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에 나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좀 풀이들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은 또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국인은 또 파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상반된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에 대한 그 우려가 여전하고 지금 신흥국 쪽에서는 여전히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도 쉬어가고 있고요. 증시도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과 외국인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추구한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시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글로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외부 요인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가 6% 넘게 오르면서 해외 시장이 호조를 이뤘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제는 위험 회피 구간에서 벗어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측면인데요. 자, 그럼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0.05%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917.2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코스피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를 하면서 61선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가에 비해선 다소 밀리면서 현재 1920선 밑에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승으로 했습니다. 1929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다시 1920선 밑에 1917포인트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다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0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데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31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가장 강한 쪽은 의료 정밀입니다. 지금 2.3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싸이 관련주인 DI가 많이 오르면서 의료 정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철강금속이 1.4% 오름세고요. 기계가 0.65%, 증권이 0.57%, 은행이 0.39% 소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어제 좀 잘 갔던 의약 쪽이 빠지고 있습니다. 의약이 2.04% 하락세고요. 보험이 1.02%, 전기가스가 0.82%, 운수창고가 0.42%, 섬유의복이 0.26% 소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0.43% 상승하면서 118만 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34% 소폭 오르면서 14만 8천 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9% 빠지면서 36만 1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19% 소폭 떨어집니다. 기아차가 0.73% 약세고요. 삼성생명이 0.92%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67% 오름세 보여주면서 3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국제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그리고 조선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3.5%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4만 8천 원 기록합니다. GS 4.76% 지금 정유사 중에선 가장 탄력이 좋은 상황이고요. 52,800원 집계됩니다. SO일이 3.03% 상승하면서 81,600원 기록합니다. 네, 금호석유 관련해서는 또 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6.15% 상승하면서 6만 300원 거래되고요. 화학 쪽에선 하나케미칼과 이수화학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5.65% 상승하면서 1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엔 두산중공,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두산그룹주들이 오늘장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특히 6.34%까지 오르면서 4,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거래소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제약 쪽의 흐름이 오늘 양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유한양의 지금 특징적인 종목군으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유한양행입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죠.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됐고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업종 지수가 지금 의약품 업종에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의약품 전체적으로 2%가 넘는 하락률로 코스피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유한양행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코멘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체질 개선 중이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 33만 원, 목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연구개발비 증가로 부진한 4분기 영업이익 10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54% 감소한 수치입니다. R&D 투자 확대로 올해 영업이익은 3.4% 감소한 683억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4분기 영업 실적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11.9% 증가한 3,005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등 도입 품목 호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형은 양호했지만 영업이익은 106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면서 연구개발비, 광고 선전비 등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수익 예상 변경표인데요. 올해의 수익성은 보수적으로 전망한다면서 외형은 좋으나 연구개발비 증가 등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2,076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문 의약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7,518억 원, 원료 의약품 수출은 2,145억 원으로 1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연구개발비는 24% 증가한 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연구개발비가 아주 크게 증가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PER 밴드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3만 원을 유지한다면서 진정한 제약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기에 단기적인 수익성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괜찮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입니다. 실적은 부진하나 R&D에 대한 재평가는 가능.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55% 감소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2016년 별도 매출은 1조 2,0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7% 증가, 영업이익은 9% 감소한 64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림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연도별 API 수출 추이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06억 원으로 컨센서스와 우리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다면서 R&D와 광고비, 그리고 인건비, 대손 상각비 등 판관비가 120억 원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별도 기준 매출은 1조 2,00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641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매출의 경우에는 ETC가 5% 성장, API 수출이 21%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부진한데 R&D 비용이 증가된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현황입니다. R&D 비용 증가는 연구인력 충원과 복합제 중심의 개량 신약 임상 증가, 그리고 오픈 R&D 전략을 통해서 확보한 신약 파이프라인,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항암제 비용 관련, 임상 비용 관련해서 R&D 비용 확대에 따라서 당분간은 실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오픈 R&D를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전략은 긍정적이라고 다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 여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입니다. 4분기 R&D 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락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3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진은 R&D 비용과 광고 선전비 증가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4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부진의 주요 원인은 R&D 비용과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가 전년 동기 대비로 각각 44억 원, 30억 원, 15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R&D 비용 증가는 신규 연구인력 채용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임상시험이 늘었기 때문이며 또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실적 추정, 이 추정 실적 변경 내역인데요. API 사업부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치료제 원료의 매출 증가로 2016년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고요. R&D 비용 증가를 반영해서 2016년과 2017년 EPS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라서 유한양행에 대한 목표 주가도 기존의 33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출 비용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풍부한 자금으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도입 그리고 신사업 진출이 기대되기에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 흐름 보죠. 오늘 주가 크게 밀립니다. 나흘 만의 하락세, 지금 7% 넘게 급락하면서 27만 8천 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2월 초 대비로는 주가가 거의 20%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실적 부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일단 증권가에서의 평가는 4분기 실적은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 부진 이유가 바로 R&D 증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R&D 증가가 1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같이 내놓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매력적인 그 종목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한양행 오늘의 특징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황센터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에 비해서 다소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제약업종이 오늘장 약세 흐름을 띠다 보니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0.52% 떨어지면서 646.7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가에 비해서 다소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 출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55.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방금 전에 646.73포인트 최저치를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부근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1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선 307억 원 비슷한 물량으로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선 631억 원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역시 이 제약주들이 오늘장 약세 흐름을 띠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1.26% 밀리면서 10만 1,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에 비해서 계속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CJNM과 코미팜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CJNM이 오늘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한데요. 5%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73,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현재 3.11%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연일 좀 약세 흐름을 계속 띄었습니다. 일주일째 좀 하락을 하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도 또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디톡스도 1%대 약세고요. 파라다이스 0.33% 하락.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보합권에 있습니다. 티슈진시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는데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현재 보합권에 있습니다. 반면에 로에는 2.86%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도 2.6% 오르면서 94,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역시 VR 관련주가 대세입니다. VR과 관련해서도 또 이 다른 IT 중소형 쪽으로 매기가 지금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체적으로 IT 중소형주의 흐름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큐빅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2.38% 오르면서 7,94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0% 넘게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급등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9,930원 기록합니다. 덱스터와 나무고 4%대 지금 강세고요. 레드로버도 5%대 강세. 동훈하나텍이 오늘 1%대 상승세입니다. SS컴텍도 7% 넘게 오르면서 2,560원 기록하고요. SPG도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5,710원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또 테마로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 VR과 함께 묶이면서 오늘장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메커스 같은 경우에 5% 넘게 상승하면서 3,185원 기록하고요. 갤럭시 아컴즈가 2%,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1.41% 오르면서 6,4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쪽도 흐름이 장 초반에 양호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섹터이지만 지금은 현재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S 현재 보합권에 있습니다. 0.38% 소폭 오르고요. LNF와 P&E 솔루션도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현재 1% 내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우리산업홀딩스와 리퀴엠은 현재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솔브레인과 파워로직스는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 1.62% 오르면서 4,8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가 1.45% 오르면서 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현재 0.08% 소폭 오르면서 235.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61선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시가에 비해선 다소 밀리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